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천재적인 저는 대통령이다. 예. 지금 어떤 분이 저보고 시대 아부꾼이다라고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신바따님이 저보고 시대 아부꾼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제가 뭐 없는 사실 만들어 가지고 아부나 또 그리고 제가 또 아부를 떨어 가지고 뭐 저한테 이득이 될 게 있나요? 예. 예.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부처럼 느껴지시는 정도라는 거지. 예. 저는 오히려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을 재확인을 합니다. 예. 아, 이게 아부로 느껴질 정도구나. 저는 팩트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는 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를 했고, 예, 이분이 뭐, 잘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아부를 해야 돼요. 이건 아부가 아니고 평가예요, 평가. 예. 아부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역대, 지금 뭐, 물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 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얘기를 해주세요. 뭐, 신바따님이 이제 농담이시라고는 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재명보다 지금까지,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죠. 7개월, 8개월의 임기 동안,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잘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없어요.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뭐, 이라크 파병 문제다, 검찰 개혁이다 해서 완전 난장판이었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 집권 초기에 뭐 지지율이 좀 높긴 했지만은, 남북관계 이슈가 없었으면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문재인 그 공약 이행률이 역대 최저예요. 18%인가? 역대 최저입니다. 문재인의 공약 이행률이. 그리고 남북관계 이슈를 빼버리면 그 남북관계는 사실 또 본인이 한 겁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같이 운전석에 같이 앉은 거잖아요. 예. 본인의 능력으로 한 문제도 아니지 그거는. 근데 그 남북관계 이슈를 빼버리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의 최대 업적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거지. 그것밖에 없잖아요. 정권 재창출을 희한하게 성공을 했죠?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권 재창출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빼놓고 있습니까? 언론 개혁을 했습니까? 뭐 검찰 개혁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아까 임기 한 7, 8개월 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5년 동안 다른 대통령들이 5년 동안 한 일보다 저는 많이 했다고 봐요. 현재까지 한 일을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민주정부까지 포함을 해서 민주당 대통령들 모두를 포함을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5년 동안 한 일보다 7, 8개월 동안 한 일이 더 많다. 더 큰 성과를 냈다. 그럼 뭐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죠. 진짜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 결과가 얘기를 하잖아 이거는. 그냥 저기 대깨문들처럼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 빨아대고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건요. 아니 구체적인 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대한민국 증시가 한 40년 됐나요? 40년 동안 주가지수 최대치가 3,000이었어요 여러분. 3,300인가? 문재인 정부 때 3,300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증시라는 게 생기고 나서 30년 동안 주가지수가 최고가 3,300이었는데 2배가 오른 거야 2배가. 40년 동안 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은 7개월 만에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한 일을 7개월 만에 했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엄청난 저는 성과를 낸 거다 봅니다. 자, 오늘 민주당 소식 이제 이어서 갈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뭐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으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뭐 정청래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뭐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송영길 대표 복당을 막는 뭐 이런 어리석은 짓은 못해요.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 그랬다가는 진짜 당원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정청래가 그 최욱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대세 추종주의자 아니냐. 무슨 자기 세력을 만들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줄 잘 쓰는 사람이다. 성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회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눈치 하나로 먹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 살 봐서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꼬리 내렸다가 또 이제 또 단점은 뭐냐면 머리가 나빠갖고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제 눈치 살 보다고 꼬리를 좀 내렸다가 그게 한 일주일을 못 가요. 또 이제 뭐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눈치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은 오바는 안 해요. 제가 볼 때 정청래가 무리수를 더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송영길 대표 입당을 막았다가는 그거는 진짜 맞아 죽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 결국 복당을 했고 오늘 재밌는 거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 20% 감점 받는 거 탈당을 했기 때문에 20%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이런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또 우려를 하셨잖아요. 정청래가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송영길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또 이제 우리 다이소정이라고 제가 또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대표 선거 때 요즘에 이 말을 잘 안 써가지고 최근에 최한옥 TV를 보신 분들은 이 다이소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이 다이소정이 뭐냐면요 다이소에 가면 안 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를 제가 이제 다이소정이라고 예전에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이게 이제 정청래 정신이에요. 아까 이제 대세 추종주의자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그래서 뭐 명파리 대표적인 게 이제 명파리죠. 명파리도 하고 문파리도 하고 조파리도 하고 털파리도 하고 하여튼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요. 이게 정청래 정치의 특징이에요. 본인 힘으로 본인이 빛날 수 없는 그런 이제 능력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붙어서 파리처럼 붙어서 정치를 한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그래서 다이소정이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송파리도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어쨌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당대표 여론조사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당대표 여론조사 보시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현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은 이건 팔아야 돼요. 정청래가. 여러분들은 이제 송영길을 견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이소정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정청래는 대세 추종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사람을 견제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좋은 사람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송파리도 하더라고 오늘 보니까 명파리, 송파리, 조파리, 문파리, 털파리 아무튼 다 판다. 이게 정청래 정신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파리를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 20% 감점을 못하도록 했다. 내가 송영길 감점을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 이러면서 이제 시원하게 송파리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무슨 뭐 자기 정치를 할 정도의 그냥 김어준이 시키니까 합당하겠다고 그랬다가 완전히 뭐 박살난 거지. 뭐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할 만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송파리 해가지고 소영길 대표가 이제 감점 없이 복당을 했으니까요. 이제 본인은 계속 그 보궐선거에 출마 국회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아마 이번 보궐선거에 제가 볼 때는 출마를 하고 향후 정치 일정을 보궐선거 출마로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복당을 하니까 송영길 당원이죠. 뭐 이제 대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소나무당은 이제 해산이 된 거니까 송영길 당원이 복당을 하면서 야 까왕이 이제 그 민주당의 까왕이 이제 하나 등장을 한 거죠. 이 시원하게 까기 시작합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내가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당원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이제 원내에 까왕이 한 명 들어가는 거죠. 우리 또 송영길
대표님은 왜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냥 거침없이 질러버리잖아. 예? 우리 송영길 당원은 그냥 거침없이 그냥 질러버리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조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조국은 손을 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국은 그냥 송영길 그 당원께 맡기는 걸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국 담당 일지는 송영길 당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 방송하고 인터뷰가 있었는데 우리 송가왕님, 송가왕님 인터뷰를 보시면 아주 뭐 시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대표님은 국민의힘이 망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은 선거 연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각 지역구별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되겠거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연대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 내부의 통합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조국당 합당 논란을 둘러싸고 우리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좀 갈등 요인들이 있어서 제가 복당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 민주당 자체의 통합력을 가지면 저는 사실상 꼭 연대가 필요한 지역은 몇 개 안 된다고 봅니다. 자체 힘으로 충분히 압도적 승리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지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공학적으로 어디하고 몇 프로 보태가지고 연대에서 뭐 몇 프로 이기고 이런 식의 접근을 상대가 이미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체제가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일종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설로 개탄할 정도의 그런 극우 정당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연대고 뭐 필요 없이 민주당 독자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것을 건전한 보수 세력도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 인천, 경기는 뭐 연대를 하든 안 하든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내부, 근데 문제는 우리 내부의 통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중도층을 호소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 통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명청대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그냥 정치권 호사가들이 쓰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으니까 또 그런 표현도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런 빌미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금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도 안 지났고 그런데 여기서 뭐 당권이나 차기 대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는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철저히 지금은 이재명 시대, 이재명 정부를 백업해서 우리 정당이 정부의 어떤 그늘진 곳, 잘 살피지 않은 것들을 밝혀내서 선도해가는 그런 이 당정 협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연대는 필요 없다. 제가 이제 그 원내 까왕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까왕이 되시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렸는데 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신 거죠. 자력으로 압도적 승리가 가능하다. 선거 연대 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좀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진보당과는 선거 연대를 해야 될 곳이 분명해요. 그럼 뭐 노동자 밀집 지역. 예컨대 이제 울산이 대표적인 경우죠. 울산 시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진보당하고는 어떤 형태로건 선거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지역별로 진행을 하면 돼요. 뭐 전국적 차원에서 진보당하고 연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울산 차원에서 잘 협의를 해서 풀어내면 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조국당하고 선거 연대를 해야 될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당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뭐 민주당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이 있나요? 없잖아요. 조국 한 명이에요. 조국 한 명. 근데 조국도 제가 보니까 자꾸 뭐 군산, 뭐 평택 이런 데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깐죽깐죽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벌써 겁을 먹은 거예요. 군산 얘기가 자꾸 나온다라는 건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은 조국은 진짜 그건 관뚜껑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부산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민주당하고 조국하고 표가 반반씩 갈라질 텐데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조국이 민주당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해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본선에도 못 나가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그 조국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한테 지면 차라리 국민의힘에 지면은 그거야 뭐 부산 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 경선을 해서 패배를 한다? 이건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지금 겁을 잔뜩 먹었어요.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그나마 이제 군산에 뭐 나가보는 건데, 아니, 군산에 나오라 이거예요, 저는. 군산에 나오라고. 그리고 김웅겸하고 붙으라고, 둘이. 누가 이기나 진검승부 하면 되는 거지. 군산에 나와서 붙자고요. 그 감당이 되겠어요? 그럼 조국이 군산에 나오면 무슨 후보 단일화를 합니까, 그거는. 아무나 이기면 되는 거죠. 물론 뭐 민주당이 이겨야 되겠지만은 전혀 선거 연대를 고민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이 상식 밖의 정치공학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청래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그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중도 보수층이 떨어져 나가는 마이너스 합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지. 그런 차원에서 합당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송영길 저는 그 당원의 의견대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17%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17% 나오는 정당이 뭐가 무서워서 조국당하고 합당까지 하면서 선거 연대까지 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민주당 자력으로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괜히 그 선거 연대한다고 불협화음만 나오고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지 말고, 우리 힘으로, 민주당의 힘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주 나왔습니다. 자력으로 압도적 승리를 한다가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고, 송영길 당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당내 통합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통합적 지도력을 빨리 회복을 해서 지금 정청래는 당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조국당과의 통합은커녕 민주당 당원들도 통합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 완전히 전쟁터를 만들어 놨잖아. 이게 정청래가 아니었으면, 정청래가 합당한다고 안 그랬으면은 이 정도까지 시끄러워졌겠습니까? 합당 얘기 안 나왔으면은 뭐 좀 티격태격 하더라도 이 정도로 서로 죽일 듯이 권력 투쟁을 하는 이런 분위기는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청래는 통합은커녕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지금 당대표다. 그래서 송영길 당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당의 통합이 더 중요한데, 당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돼요.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여의도 까왕 송영길 당원의 또 시원한 또 인터뷰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여의도의 까왕 조국 담당 일진 송영길 대표의 또 다른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수신당이 오히려 지금 그런 쪽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제도를 포기하고 부산에 가서 싸운 거잖아요. 아니, 부산 출신들이 부산에 가서 안 싸우고 왜 다른 데를 돌아다니냐. 제가 고향이 부산이면 무조건 부산에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대구면 대구에서 싸우겠습니다. 이 냉전적 지역주의 벽을 뚫어내는 노무현 정신이 완전히 저는 퇴색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 영남 지역을 포기하고 탄이 수도권이나 호남 쪽에 와서 돌아다니는 이러한 모습이 무슨 얼만큼 저는 설득력을 가질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신당이 오히려 지금 그런 쪽에 이렇게 이제 팩트로 죽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조카라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송영길 당원이 뭐 팩트로 완전히 노무현 정신을 외치면서 쇠빙선이 되겠다고 하더니, 아니 쇠빙선이 왜 적도에 가가지고 얼음을 깨고 있어요? 적도에 무슨 얼음이 있다고? 아니 군산이 정치적으로 보면 적도 아닙니까? 호남 가가지고 얼음을 깨고 있어요. 그게 적도 가가지고 얼음 깨는 쇠빙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당연히 본인들이 쇠빙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북극으로 가든지 남극으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딥니까? 영남이잖아요. 영남. 영남에 가갖고 승부를 해야 되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쇠빙선이고 질소 진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거 진보파리 하는 거예요.
말로만 뭐 세게 발언하고 뭐 사회권 뭐 공화국이 어떻고 토지 공개념이 어떻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좌고우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한텐 진보파리 하면서 실제로는 어디 쉬운 데 가가지고 금배지나 한번 달아볼까? 그 궁리하고 있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 아니에요. 그 조국혁신당은 저는 답이 없다고 보고 일단 이제 우리 송영길 당원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금배지를 못 달긴 했지만은 스피커의 이제 크기가 달라지겠죠.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청래와 조국을 참교육하는 이런 이제 발언들을 우리 송영길 당원이 많이 해줄 것으로 제 기대가 됩니다. 동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여튼 뭐 제가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이제 스피커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청래가 마구 날뛰는 그런 상황. 정청래는 이제 송영길이 잡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벌써 송영길 당원의 입장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조국당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선거연대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매우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길 당원이 좀 정청래가 쓸데없이 너무 나대지 않도록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대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도록 당내에서 좀 더 큰 역할을 복당하셨으니까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 그 쓸데없이 누가 싸움을 붙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장윤선 기자가 제가 일단 뭐 유튜브로 확인을 한 건 그거예요. 장윤선 기자가 무슨 송영길 대표의 측근하고 송영길 당원의 측근하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을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뭐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 송영길 대표의 측근이 뭐 그런 얘기를 유튜브 방송 나와서 하더라고. 그리고 은근히 싸움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김남준 대변인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싸움이 난다는 얘기는 그거는 친명끼리 싸움이 나는 거잖아. 설령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안 돼서 둘 다 지금 개항을 해 출마를 준비한다고 해도 친명끼리 그거 조정을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김남준이 송영길을 그냥 무시를 하고 제멋대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문조털레유가 이러는 것 같아요. 조털레유가 조털레유 묻은 기자들 지금 기자들 큰 문제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봉지욱. 이게 기자인지 무슨 뭐 점쟁인지 봉지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 참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아니, 기사도 제대로 취재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아무거나 긁어다가, 그걸 가지고 본인이 무슨 뭐 특종을 한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던데, 이제 뭐 청와대 뭐 고위 인사하고 자기가 술을 마셨대. 응?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청와대 고위 인사하고 봉지욱 기자하고 술을 마시는 게 가능한 일일까? 지금 청와대 돌아가는 거 보세요. 대통령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 청와대 지금 술 못 먹는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술을 못 먹는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진짜 다 잠을 못 자고 뭐 아까 배경훈 부총리도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 앞에 두고 지금 청와대에서 술 퍼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본인이 무슨 봉지욱 기자가 어느 정도 뭐 저는 인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청와대하고 핵심 인사하고 앉아갖고 술을 먹는다라는 얘기 그게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하고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비슷한 얘기가 나와야지 다른 기자들하고. 그리고 뭐 장윤성 기자도 뭐 송영길 당원의 핵심 측근하고 뭐 고위 관계자하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불쾌하더라. 그 핵심 관계자가 누구예요? 장윤성 기자한테 난 묻고 싶네. 송영길 대표의 핵심 관계자가 누굽니까? 이건 제가 조금 알아요. 송영길 대표는
측근이 없어. 송영길 대표에 무슨 핵심 관계자가 있어? 사람이 없어. 내가 소나무당 제가 몇 번을 가서 봤잖아요. 송영길 대표한테 무슨 핵심이 있습니까? 아, 이건 농담이에요. 예, 이건 농담인데 제가 볼 때 전혀 신뢰가 안 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니 김남준하고 다 떠나서 김남준과 송영길이 뭔가 갈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이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낮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아직은 이제 교통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 어쨌건 간에 인천 지금 연수,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이 돼야, 연수로 갈지 어쩔지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 여기 우상호 정무수석, 예, 전 정무수석이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발표가 됐어요. 예? 탁월한 역량으로 지역에 부응하겠다. 단수공천이 됐는데, 이게 단수공천이 된 게 후보가 없어서, 예? 정청래가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나올 사람이 없어요. 우상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오나? 안 나오지. 그래서 오늘 그냥 확정이 됐습니다. 1호 공천으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박찬대 의원도 단수 공천이 될 것 같아요. 예. 조만간에 단수 공천이 되겠다. 지금 김교홍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박남춘 후보도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박찬대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나올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천시장은 단수 공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선을 하더라도 지금 격차가 너무 커. 다른 후보들하고 박찬대 후보하고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굳이 돈 써가면서 나올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천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박찬대 후보 이제 지역구로 그때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정을 해서 김남준 대변인이 연숙으로 갈지 아니면은 송영길 대표가 연숙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차기 국무총리 송영길 차출론 급부상. 네? 당대표 김민석 개양을 김남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국무총리론으로 지금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가 제 방송을 보고 기사를 쓰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의 좀 우려는 들긴 들어요. 예. 국무총리 송영길 차출론은 이게 이제 저만 했던 얘기인데 이게 제가 이제 소나무당 쪽에 조금 관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송액관으로 이게 좀 오인을 한 거 아닌가. 저 송영길 대표님하고 사실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예. 그냥 좀 당 탈당을 하고 소나무당이 너무 관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조금 도와드리고 한 인사 2번 했어요. 예. 말도 한번 섞은 적이 없습니다. 안 친해나. 내가 뭘 알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예,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명예관이나 송액관이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도 몰라, 나. 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 자꾸. 그냥 나는 방송을 하고 있을 뿐이야, 가평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유튜브 보고, 기사 읽고, 그리고 이제 평론가로서 제가 그냥, 나름, 시나리오 짜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청와대 선이 있다든지, 송액관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송영길 대표가, 총리 되면 좋겠다. 이런 거지. 제가 무슨 송액관입니까? 그리고 청와대하고, 저 선물도 못 받았잖아.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유튜버들 다 봤는데, 청와대에서 저 선물도 안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 웬만한 유튜버들은 다 선물 왔어요, 설 때. 근데 제가 지금 동접이 6천인데도 선물이 안 와. 청와대가 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게 적중률이 너무 높으니까 제가 말하면 그게 다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기자분들이 이게 좀 착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청와대에 무슨 선이 있나? 송액관인가? 이래가지고 이거 제 방송을 보고 이거
기사를 쓰시는 이런 경우들이 제가 보니까 좀 종종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러면 오버납니다. 예? 오버나요. 그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예? 저는 청와대가 버린 놈이에요. 송영길 대표도 저를 버렸어. 다 버렸어. 예, 근데 아무튼, 예, 이게 뭐 이제 송영길 국무총리로는, 제가 이제 괜히 한번 펌프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벌써 이제 기사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슬슬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예, 여기 녹색경제신문이 취재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저는 아니죠. 예, 저 민주당 핵심 관계자 아니에요. 저 민주당 평당원이에요. 예, 우리 기자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뭐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예, 따옴표를 붙여서 기사를 썼으니까 요거 소설은 아니다라고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 송 대표를 국무총리로 차출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고 원래 지역구였던 계양을에 대한 출마 문제가 빠르게 봉합되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한 흐름에서 볼 수가 있다. 예. 원래 지역구였던 요 문장이 중요하죠. 예, 여러분 보세요. 원래 지역구였던 계양을 출마 문제가 빠르게 봉합되고 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봉합이 됐다는 거야. 빠르게. 예? 빠르게 봉합이 됐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 해당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가 계양을 지역 보궐선거 후보 또한 친명 성남 라인의 김남준 대변인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 됐잖아요. 그죠? 싸울 이유가 없잖아, 이게. 어? 그 장윤성 기자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변희재 대표한테 얘기 들었나? 감옥 가가지고 취재를 했나? 아니, 정리가 됐다라는 거잖아, 지금. 계양을에 대한 출마 문제가 빠르게 봉합이 됐다. 그 다음에 계양을 후보는 김남준 대변인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또 송영길 대표님을 아끼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대변인이 어쨌건 이제 처음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때문에 너무 힘든 지역 싸움을 붙이는 거는 김남준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보궐선거 나갔다가 지면 이건 대통령의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선거를 이겨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를 이겨도 이재명의 최측근 인천에서 졌다. 연수 나가가지고 졌다. 그 연수가 쉬운 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 우리 누굽니까? 박찬대 의원도 겨우 이겼잖아요. 거기를 나가가지고 이재명의 최측근이 졌다. 그러면은 이기고도 지는 지방선거가 될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김남준이 선거를 나간다면은 확실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김남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잖아. 응? 그래서 김남준은 어쨌건 정치 그죠?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계양을에 내보내는 게 맞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은 어딜 나가도 이기실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잖아.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왜 닭 잡는데 도끼를 씁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 고생하셨는데 좀 쉬운 데 가서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저는 선거 전술을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저는 연수 쪽으로 출마를 하시고 그 다음에 김남준 대변인이 계양으로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이 연수에 나가시면은 무조건 이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계양 못지않게 송영길 정도의 체급이면.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연수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송영길 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리 지역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수구 우리 시민들이 바보냐고. 총리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데 거기 국민의힘을 찍겠어요? 안 찍지? 그러니까 총리설 퍼뜨리면서 송영길 총리 된다 이 얘기를 인천에 가가지고 막 퍼뜨려. 여러분들이 송영길 총리라더라.
그러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연수하고 계양,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죠, 이렇게 가야. 응? 이렇게 가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응? 그러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남준 대변인이 아직은 체급이 작은데 연수 보냈다가 만약에 져버리면 그 정치적 데미지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에이, 진짜 뭘 알고 떠들어야지. 그게 송영길 나중에 어차피 정리되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시끄럽게 떠들 필요도 없고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